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어젯밤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을 하고 러시아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도 유동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천 LA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4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미 시상식 참석이 유력합니다. 네, LA는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CDC도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먼저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어젯밤 크림반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등 3개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상자가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 50분 긴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침공이 칠러 반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하리코프, 오데사,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러시아 헬기는 키예프 인근 군 공항을 공격했으며 북쪽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러시아군은 개전 9시간 만에 키예프 지역 북쪽까지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40명이 숨지고 시민 10명이 사망하는 등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겸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려는 누구에게나 무기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모든 민항기 운항도 금지됐으며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키예프 시민들은 공황 사태에 빠졌으며 탈출하는 차량 행렬이 수십 킬로 이어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전 세계에서 고립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켜 세계의 왕따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침략자다, 푸틴은 이 전쟁을 선택했다며 이제 그와 그의 나라는 결과를 견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러시아 측의 진실한 안보 우려에 관한 게 아니라며 적나라한 침략에 관한 것이자 푸틴의 제국의 멸망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새로운 제재 및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나는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를 허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만이 아니라 EU 27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거래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국군을 키우고 자금을 댈 능력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21세기 하이테크 역량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추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대응 일환으로 추가 미국 병력을 독일에 배치하도록 허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카프란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가 급락했고 유가는 폭등했으며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급반등한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4일 홍콩 항생지수는 3% 이상 떨어졌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주식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4%대로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943로 1.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8%가량 폭락해서 34,7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러시아 증시와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러시아 모엑스 지수는 개장 직후 거래가 일시 중단돼 장중 무려 45% 하락해 하루 기준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일부 만회했지만 전장 대비 33% 폭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세계 증시 역사상 5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루블화는 달러 대비 10%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도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하는 등 불안한 장세를 보이다 이내 반등하여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2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 지수도 1.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36.10포인트, 3.34%가 뛴 13,473.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850포인트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한때 3.5% 가까이 하락했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 넷플릭스는 6.1%, 마이크로소프트는 5.1%가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세수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여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1,000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 추기 경기부양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세수 흑자 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정책 분석실 엘레어는 최근 예산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엘레어는 올해 캘리포니아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흑자 예상치 $457억 달러보다 60억에서 $230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소득세, 판매세, 법인세가 더 많이 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979년 제정된 Gan Limit Proposition 4 규정에 따라 흑자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가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5월 예산안이 마련될 때 납세자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공화당 주 상원 의원은 지난 1월까지 가주는 약 $457억 달러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125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를 돌려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프란 뉴스 제니바 기자였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서 미주 한인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미주 노선을 대한항공이 독점하게 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최대 3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천 LA 노선은 인상폭이 가장 큰 31.9%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10년 제한을 걸어둔 상태여서 시일이 지난 뒤에는 항공권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수합병 심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뒤 한국 북미 간 중복 노선에서 항공권 가격을 26.3% 인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복 노선이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둘 다 취항하고 있는 노선을 가리킵니다. 유럽 중복 노선에서도 가격을 11.5% 올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완전 독점하게 되는 LA 등 노선에서 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정위는 노선별로 봤을 때 인천 LA 간 인상폭이 31.9%로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독점 노선입니다. 서울 뉴욕과 서울 시애틀 항공권 가격도 각각 27.5%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른 항공사가 여러 취항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노선에서는 각각 7.6%, 4.9%, 2.9%로 인상폭이 비교적 작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격을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에 작성된 대한항공 내부 문건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을 벤치마킹 항공사라고 표현하고 대한항공 점유율이 70% 이상인 미국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보다 30만원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은 한인 등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가격 인상이라는 뒤통수로 돌아오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LA 공연으로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BTS가 4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미 시상식 참석도 유력합니다. LA시에서도 일하시는 한인의 봉사자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4월에 대면 콘서트를 엽니다. 빅히트 뮤직은 BTS가 오는 4월 8일과 9일 그리고 15일과 16일 등 4차례에 걸쳐 라스베가스 엘리전 스테디움에서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라스베가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프라인과 함께 라이브 플레이로 펼쳐집니다. 4회 공연 모두 인근 MGM 그랜드 가든 아리나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마지막 날인 4월 16일 공연은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BTS의 미국 오프라인 콘서트는 지난해 11월 LA에서 개최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공연으로 BTS가 4월 3일 MGM 그랜드 가든 아리나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스에 출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S는 이번 그래미 어워드스에서 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부분 후보에 올랐었는데 올해는 수상도 유력합니다. 특히 퍼포머로서 참석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BTS가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는 만큼 그래미 어워드스 측에선 이미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TS는 라스베가스 콘서트에 앞서 3월 10일과 12,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주 경기장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납니다. 카플라 뉴스 세라피아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징어 게임 배우들이 대거 LA를 방문합니다. 27일 산타모니카에서 열리는 Screen Actors Guild Award 시상식에서 참석한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재 등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우들이 다음 주 LA를 방문합니다. 27일 산타모니카에서 열리는 미국 배우조합 Screen Actors Guild SAG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하는 배우는 이정재, 정호연, 박혜수, 김주령, 아누팜, 트리파티 등입니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도 함께 옵니다. 다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탄 오영수와 허정태 위아준 등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28회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상격인 앙상블 부문을 비롯해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올랐고 정호연이 여우주연상에 올랐습니다. 액션 연기에 대한 상인 스턴트 앙상블 부문에서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 시상식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를 만들어진 드라마로도 최초입니다. 2020년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영화 부문 앙상블 부문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희박 기자였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CDC도 전국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방역 완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는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며 CDC도 내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 방역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은 CDC 과학자와 연방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이르면 25일 혹은 다음 주 초에 이런 새로운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수준인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카운티의 9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 지침의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사회 내 전염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꾼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만을 봤는데 앞으로는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사망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의미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근 7일간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19 검사의 양성 판정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업데이트되면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카운티가 줄어들 것이라고 CDC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역 기준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달라진 상황에 맞춰 거의 모든 주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거나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련된 것입니다. LA 카운티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일부터 조기에 해제하며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의 대상이며 업소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들도 마스크를 벗고 근무할 수 있으며 단 백신 접종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존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대체로 다른 구매자들의 재료 리뷰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리뷰 상당수가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작성한 가짜 리뷰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아마존이 가짜 리뷰를 작성해주는 브로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브로커 업체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워싱턴 시애틀 킹 카운티 법원의 앱셀리와 리베스트라는 가짜 리뷰 작성 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이런 가짜 리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리뷰들은 너무 퍼펙트하게 쓴 것들은 아마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칭찬만 하는 거는 아마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지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우연히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간질에 걸린 87세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던 도중 이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면서 그의 뇌파가 약 30초가량 꿈을 꾸거나 기억을 떠오르는 것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화 신경과학 프론티어스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종류의 뇌 활동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뇌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전해드렸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영어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르게 답을 올려주시는 5분께 짜파구리 컵라면 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2월 24일 목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LA 한의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